여러분 안녕하세요. 비욘드 정진희 PD입니다. 오늘의 주제는요. 난소암의 치료입니다. 모든 암이 그렇겠지만 이 난소암도 특히 이 치료 전략을 잘 짜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하는데요. 오늘은 난소암 치료 중에서도 최근에 좀 주목을 받고 있는 온열 항암 치료 그리고 하이팩을 포함한 또 난소암의 수술적 치료를 중심으로 이야기를 나누어 보겠습니다. 오늘 함께 하실 분은요. 조현웅 교수님입니다. 모시고 인사 나눠보겠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예. 네, 또 오랜만에 나오셨잖아요. 그죠? 네네. 저희 예, 시청자분들께 상당히 인사 예. 좀 부탁드릴게요. 예, 안녕하십니까. 저는 서울 아산병원 산부인과 난소자궁암 센터에 근무하고 있는 조현웅이라고 하고요. 주로 이제 난소암과 자궁암 환자의 수술, 항암 치료, 표적 치료를 하고 있습니다. 네, 교수님 오늘 특히 이제 난소암에 대해서 좀 자세히 이야기를 나눠볼 텐데 정말 무서운 암 중에 하나인 것 같아요. 그렇죠? 예. 왜 그렇게 무섭게 이렇게 알려져 있을까요, 교수님? 일단 이제 난소암은 이제 상대적으로 다른 암종에 비해서 예후가 좋지 않은 생존율이 네네. 좀 낮은 암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가장 중요한 거는 이제 초기에 예방하거나 진단이 잘 안 된다는 그런 부분 때문에 대부분 이제 늦게 굉장히 많이 퍼진 상태에서 발견이 되기 때문에 뭐 치료가 잘 안 되고 생존율도 좀 떨어지고 네, 그런 점이 큰 것 같습니다. 그 초기에 발견도 어렵고 그리고 혹시 진행 속도도 좀 빠른 편인가요, 난소암? 예, 진행 속도도 굉장히 빠르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른 암종에 비해서. 그렇군요. 굉장히 좀 어려운 암으로 아주 알려진 대표적인 암인데요. 이 난소암 치료 정말 중요할 것 같아요. 네네. 사실 진료실에서도 이제 교수님 보실 때 이제 처음에 이제 치료 결정을 잘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할 것 같다는 생각도 네네. 드는데 좀 네. 어떠신지도 궁금합니다. 예, 맞습니다. 이 사실 초기에 이제 진단하고 초기 치료를 하는 게 사실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이제 이 모든 암에서 이제 초기 치료를 어떻게 하는지가 중요하겠지만 특히 난소암의 경우에는 초기 치료에서 실패하는 경우, 한마디로 재발하는 경우에는 완치를 기대하기 굉장히 힘든 암입니다. 그래서 1차 치료에서 잘 치료가 되어서 재발하지 않아야만 사실 완치로 가는 암이기 때문에 초기에 최적의 치료가 진행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렇군요. 그러니까 초기에 좀 제대로 진압을 잘 하는 게 굉장히 맞습니다. 중요하다. 예. 이런 말씀을 주셨는데요. 이제 뭐 여러 가지 치료법이 있겠지만 오늘은 또 새로운 치료법으로 이해를 하면 될까요? 어떤 건지 오늘 하이팩에 대해서 또 예, 준비를 예. 주셨는데요. 네네. 또 이게 간단하게 어떤 건지 먼저 잠깐 설명 예. 주시면. 네, 하이팩이라고 해서 이제 정식 명칭은 이제 복강내 온열 항암 요법이라고 하는데요. 네네. 사실 이제 복강 안에 그 배 안에다가 항암제를 넣어서 치료를 하는 개념인데 이제 사실 그런 치료는 과거에 많이 해왔던 치료입니다. 그래서 배에 이제 관을 삽입을 해서 네. 배 바깥쪽에서 항암제를 배 안으로 주입하면 배 안에 이제 퍼져 있는 암이 항암제에 의해서 사멸되는 효과를 기대하는 그런 치료인데 이제 과거에 많이 시행을 했지만 이게 좀 치명적인 단점이 있었습니다. 이게 항암제가 주입될 때 환자분들이 굉장히 심한 통증을 느끼기도 하고 그리고 이제 관을 계속 삽입을 해놔야 되기 때문에 그 관 때문에 이제 염증이나 감염이 생긴다거나 그런 이제 심각한 부작용이 많아서 사실 많이 치료를 못하던 것이었는데요. 이제 그런 단점을 극복하기 위해서 그래도 비교적 최근에 이제 복강내 온열 항암 요법이라는 게 도입이 된 거고 이건 이제 관을 삽입하는 게 아니고 환자가 수술을 할 때 수술을 다 끝내고 나서 배를 닫기 전에 배 안에 이제 따뜻하게 한 40도 정도로 데워진 항암제를 이제 주입을 해서 한 1시간 반 정도 펌프를 통해서 계속 돌립니다, 항암제를. 그렇게 되면 이제 그 이전에 저희가 했던 복강 안에 남은 종양이 이제 눈에 보이지는 않더라도 미세하게 남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걸 이제 항암제로 치료해 주는 효과도 있고 이게 고열로 이제 데워지는 경우에 그 열로 인해서 항암 효과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통해서 암을 조금 더 확실하게 제거해 주고 이제 부작용은 최대한 줄이는 그런 요법으로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와, 그러니까 직접적으로 항암제를 이제 투입을 하는데 약간 따뜻하게 해서 맞습니다. 그 효과를 네. 좀 더 높이는 치료라고 이해를 하면 될 것 같은데요. 그럼 수술이랑 동시에 이루어진다고 또 말씀 예. 주신 거죠. 네네. 와,
신기한데요. 오늘 또 이 내용을 자세히 슬라이드로 또 준비를 해 주셔서 함께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준비된 슬라이드 부탁드릴게요, 교수님. 네. 예. 오늘 제가 말씀드릴 내용은 난소암의 수술적 치료이고요. 난소암의 수술은 저희가 종양 감축술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종양을 모두 제거하는 수술이라는 뜻이고, 그리고 온열 항암요법 하이팩에 대해서도 추가적으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V남이라고 하면 뭐 어떤 암인지 좀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크게 보면 이제 난소암, 난소나 난관 복막에 생기는 난소암과 자궁의 안쪽에 생기는 자궁 내막암, 그리고 자궁의 아래쪽에 생기는 자궁 경부암으로 생각을 할 수 있고요. 조금 더 넓게 보자고 하면 난소암과 자궁 경부암과 함께 자궁 내막암, 그리고 자궁의 벽에 생기는 육조까지 포함한 자궁 체부암, 그리고 질암, 외음부암을 얘기합니다. 하지만 가장 흔하게 많이 발생하는 것은 이제 난소암, 자궁 내막암, 자궁 경부암이 되겠습니다. 교수님, 그럼요. 우리가 산부인과에서 그 질 초음파를 보면 네. 자궁 경부암이랑 내막암은 그래도 잘 보이나요? 자궁 내막암은 어느 정도 효과적으로 진단을 할 수 있는데, 네. 자궁 경부암이나 난소암 같은 경우에는 초기에는 사실 종양 자체가 너무 작아서 초음파로도 잘 안 보이는 경우가 많고요. 그래서 이제 난소암 같은 경우에는 조기 진단이 어려운 거고, 자궁 경부암은 초음파로는 잘 보이지 않지만 자궁 경부를 이제 브러쉬로 긁어서 검사하는 조기 진단법이 있습니다. 저희가 이제 암 검진할 때 2년에 한 번씩 무료로 맞습니다. 해주는 예, 그거 국가에서 암 검진 사업을 하는 그 검사를 통해서 효과적으로 네네네. 예방하거나 조기 검진할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네. 예, 그래서 난소암의 이제 현황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앞에서도 잠깐 설명드렸듯이 대부분 환자분들이 많이 진행된 상태에서 진단이 되시고, 그렇기 때문에 재발도 굉장히 많이 하시고 생존율도 좀 낮은 그런 좀 치료가 어려운 질환입니다. 그렇긴 하지만 최근에는 이제 수술 방법도 많이 발전을 하고, 파프 저해제나 이제 베바시즈맵이라고 부르는 여러 가지 이제 표적 치료제가 난소암에서 많이 도입이 되면서 치료 성적이 많이 좋아지는 추세에 있습니다. 난소암의 이제 병기를 이제 1기, 2기, 3기, 4기로 나눠서 보면 초기 난소암은 전체 환자의 한 20에서 30% 정도 된다고 생각을 하고, 암이 난소에만 있거나 난소를 벗어나 있긴 하지만 주변에 이제 자궁이나 아니면 아랫배 쪽에만 있는 경우를 얘기를 하고요. 가장 많은 난소암 3기는 자궁이 있는 아랫배를 벗어나서 전체 복부내에 퍼져 있는 경우, 장이나 위, 간의 표면, 횡격막의 아래쪽까지 암이 많이 퍼져 있는 경우가 3기에 해당하고, 4기는 거기에서 더 나아가서 폐나 뼈 또는 이제 간의 안쪽까지 침범한 경우를 4기로 저희가 부르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환자분들이 대부분을 차지합니다. 그럼 거의 70% 환자분들이 3기나 4기에 발견된다는 말씀이시죠? 진짜 어렵네요, 교수님. 예, 맞습니다. 예, 그래서 이거는 이제 환자분들이 진단하고 치료를 받고 나서 어떤 식으로 진행이 되는지를 한눈에 조금 알아볼 수 있게 본 표인데요. 이제 진행성 난소암 3기, 4기의 난소암 환자분들은 수술과 항암 치료를 다 받게 됩니다. 그 수술과 항암 치료를 다 받고 나서 약 22% 정도는 항암 치료 하는 중에 재발을 하거나 아니면 항암 치료가 끝나고 나서 6개월 내에 굉장히 빠른 시간 내에 재발을 하게 되고, 이런 분들은 사실상 그 항암제에도 굉장히 내성을 보이기 때문에 이후 치료에 굉장히 어려움을 겪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약 57%에 해당하는 환자분들은 항암 치료가 끝나고 나서 6개월 이후 그리고 5년 이내에 재발을 경험하시게 되고요. 이런 환자분들은 그래도 항암제 반응성이 나쁘지 않기 때문에 후속으로 다른 항암제를 써보거나 아니면 이제 수술을 고려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면요, 교수님, 그 재발이 언제 일어났는지도 되게 중요한 거네요? 예, 맞습니다. 저희가 이제 항암 치료가 끝나고 나서 네. 언제 재발하는지 그걸 네네네. 저희가 이제 무병 생존 기간이라고 하기도 하고
백금 치료 후 얼마나 환자분들이 질병이 재발하지 않고 유지됐는지 그 기간에 따라서 후속 항암 치료를 했을 때 환자분들 얼마나 반응하는지 그걸 판단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치료를 하고 빨리 재발한 경우는 그 다음 치료에 그만큼 반응을 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고, 그래도 오랜 기간 잘 사시다가 재발한 경우에는 후속 치료에 좀 더 잘 반응하실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렇군요. 같은 재발이라고 하더라도 얼마나 좀 빨리 천천히 되는지에 네, 따라서도 네. 예후가 다르다는 설명을 좀 주셨습니다. 네, 맞습니다. 그리고 이제 남은 환자분들의 경우에는 사실 이제 5년이 지나면 재발하시는 경우는 거의 없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요? 예, 예. 이것도 되게 고무적이네요, 교수님. 예, 그래서 사실상 뭐 그 많은 암에서 이제 5년 생존율을 저희가 많이 얘기하는 이유가 5년이 지나면은 대부분의 암종에서는 재발한 환자분들이 많지 않아서 이제 완치율이랑 약간 비슷한 개념으로 볼 수도 있고, 난소암에서는 그래서 결국은 한 18% 정도의 환자분들만이 전혀 재발하지 않고 완치를 경험하시게 되는데, 사실상은 이제 상당히 낮은 수치이죠. 그래서 18%라는 게 이제 5명 중 1명 정도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데이터를 사실 말씀드리면 이제 환자분들이 걱정을 많이 하시는 경우가 있는데, 이건 이제 사실 꽤 오래전의 데이터이고요. 최근에는 수술 방법도 많이 발전하고 새로운 약물도 많이 들어오면서 완치율이 굉장히 많이 향상됐고, 이제 이런 유지 치료나 이런 게 굉장히 잘 듣는 일부 환자의 경우에는 완치율이 한 45%까지도 올라가는 결과들이 있었습니다. 와, 네. 네, 그래서 사실 어떻게 적절한 치료를 환자한테 하느냐가 이제 환자의 완치율이나 생존율에 굉장히 큰 역할을 할 수가 있습니다. 예, 그래서 난소암에서 종양 감축술, 암을 이제 완전히 제거하는 수술은 굉장히 사실 유서가 깊은 치료입니다. 그래서 1930년도에 처음에 도입된 개념이고, 1970년도, 90년도에 미국에서 연구팀이 난소암 환자분들은 이제 배 안에 종양이 많이 퍼져 있는 경우가 굉장히 많기 때문에 이 종양을 모두 다 최대한 제거를 해주는 게 환자분의 생존율에 아주 강력하게 작용을 하더라, 이런 결과를 발표를 했고요. 하지만 배 안에 이제 많이 퍼져 있는 경우에 수술을 아무리 열심히 해도 다 절제가 안 되는 환자분들도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먼저 항암 치료를 시행을 해서 암의 범위를 많이 줄여놓고 그 후에 수술을 하는 경우 완전 절제율도 높아지고 환자분들의 예후도 좋았어서, 최근에는 이제 1차 종양 감축술 진단 후에 바로 수술을 하는 경우도 있고, 선행 항암요법을 하고 나서 그 후에 수술을 하는 경우도 있고, 예, 그렇게 두 가지 방법을 환자분에 맞춰서 저희가 시행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좀 그림으로 알아보기 편하게 말씀을 드리면, 이제 진행성 난소암의 환자의 경우 여러 가지 방법으로 수술 전에 평가를 시행을 해서 완전 절제가 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경우는 1차 종양 감축 수술을 바로 시행을 하고, 완전 절제가 어려운 환자분들의 경우에는 선행 항암 치료를 한 후에 완전 절제가 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그 시점에서 수술을 시행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지연성 종양 감축술을 할 때는 저희가 아까 말씀드렸던 복강내 온열 항암요 하이팩을 추가로 시행할 수 있습니다. 그 후에는 이제 수술 이후에 보조 항암 치료와 환자분들에 맞춰서 이제 유지 치료라고 하는 이제 표적 치료제를 시행해 볼 수 있습니다. 교수님, 근데 저기 그 1차 종양감 죽수를 할 때는 하이팩을 고려를 하진 않나 봐요. 아, 예. 이게 왜 그런지 말씀을 드리면, 저희가 이제 하이팩의 효과를 보는 여러 가지 임상 시험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 결과를 보면 선행 항암 치료를 하고 종양 감축술을 한 경우에는 하이팩이 의미 있는 효과가 있었는데, 1차 종양 감축술을 하고 하이팩을 하는 경우에는 그런 효과가 없었습니다. 그 이유는 사실 뭐 이게 다 설들이기 때문에 뭐 설명드리기는 뭐 쉽지는 않은데, 아마도 이제 선행 항암 치료를 하고 안 하는 게 하이팩의 효과와 좀 관련이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현재 이제 하이팩의 적응증은 지연성 종양 감축술을 시행할 때만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군요. 네. 예, 그래서
앞에 말씀드렸듯이 수술 전 평가, 이 환자분들이 1차 종양 감축술에 적합한 환자인지 아닌지 선별하는 게 사실 굉장히 중요하다고 할 수 있겠고요. 수술을 사실상 시행하게 될 이제 부인 종양 전문의에 의해서 영상의학적인 뭐 영상 검사나 아니면 이제 복강경 수술로 암의 범위를 확인해 볼 수도 있고, 저희가 조직형이나 이런 것들도 다 고려를 하고, 사실 수술은 이제 환자 상태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환자가 이런 큰 수술을 잘 받을 수 있을지 이런 것들을 수술을 시행하는 부인 종양 전문의가 잘 판단을 해서 환자가 수술적으로 완전 절제 가능성이 높고 환자 상태가 양호한 경우에는 저희가 1차 종양 감축술을 시행을 하게 되고요. 광범위하게 전이가 되어서 수술로 완전 절제가 어렵거나 환자 상태가 좀 좋지 않은 경우에는 선행 항암요법 후에 지연성 종양 감축술을 시행하게 됩니다. 네, 여기서 더 좀 강조드리고 싶은 거는 환자가 진단 시에 완전 절제가 가능한 환자의 경우에는 지체 없이 1차 종양 감축술을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고요. 이게 최근에 뭐 발표된 연구인데 여기서도 보면 1차 종양 감축술의 효과를 선행 항암요법과 지연성 수술을 한 환자들과 비교를 해보았을 때 생존율에는 의미 있는 차이는 없었지만 재발률은 한 20% 정도 감소시켜주는 효과가 있었고, 더 이제 중요한 것은 1차 종양 감축술로 완전 절제가 되었던 환자분들의 경우에는 재발과 생존율 모두의 향상이 있었기 때문에 완전 절제가 가능한 경우에는 저희가 수술 경험이 많은 부인 종양 전문의에 의해서 최대한 종양을 제거해서 완전 절제를 해주는 것이 환자의 생존율 향상에 큰 도움이 된다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럼 어쨌든 진단을 받고 수술이 빨리 가능하다라는 이야기를 들으면 그래도 조금은 다행인 상황이라고 이해를 하면 맞습니다. 되겠네요. 네네. 네. 네. 근데 갑자기 궁금한 게 교수님, 그 선행항암요법을 하고 그 지연 수술로 다 이어지지는 않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네. 어떤가요? 예. 굉장히 좋은 질문이신데요. 네. 예. 이게 이제 난소암 환자의 경우에는 백금 계열의 항암 네네. 치료가 이제 표준 치료인데요. 그래서 선행 항암요법도 백금 계열의 두 가지 약제를 사용한 항암 치료를 하게 됩니다. 근데 난소암이 상대적으로 다른 암종에 비해서 항암제에 굉장히 민감한, 항암제가 잘 듣는 암이어서 선행 항암요법을 하면 대부분 종양이 많이 줄어듭니다. 그래요. 예, 다행이네요. 90% 이상의 환자에서 네네네. 줄어드는데 그렇지 않은 환자분들이 그래도 있습니다. 한 10% 이내이긴 하지만 난소암 중에서도 조직형이 항암제에 좀 반응을 잘하지 않는 조직형이 있거든요. 뭐 점액성 암종이라든지 뭐 그런 부분도 있고, 어떤 이유로 이제 환자분이 선행항암요법을 했을 때 더 안 좋아지는 경우도 있어서 뭐 약 한 5% 정도의 환자분들은 선행항암요법을 하고 질병이 더 안 좋아지거나 아니면 상태가 안 좋아져서 수술까지 가지 못하는 경우도 안타깝지만 있기는 합니다. 그렇군요. 네. 알겠습니다. 네. 또 계속해서 설명 부탁드릴게요. 예, 그래서 환자분이 이제 그 1차 종양 감축술을 받게 되면 좋지만 많은 환자분들, 거의 한 약 50%의 환자분들은 사실 선행항암요법 후에 지연성 종양 감축 수술을 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네.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제가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복강내 온열 항암요법을 시행해 볼 수 있고요. 이게 난소암의 경우에는 복부 내에 이렇게 굉장히 많은 종양들이 퍼져 있는 경우가 많은데, 이런 경우 수술로 눈에 보이는 종양은 다 절제는 했지만 사실 암세포가 눈에 보이지 않게 많이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복강내 온열 항암요법으로 제거해 준다는 개념으로 보시면 되겠고, 이제 수술을 다 끝내고 나서 이제 배를 닫기 전에 이제 특수한 이제 이 하이팩 기계를 통해서 항암제를 이제 40도로 데워준 후에 이게 이제 배 안을 이렇게 항암제를 이렇게 관료시키는 작용을 하게 되고요. 시간은 한 1시간 반 정도 네. 저희가 치료를 하게 되고, 그게 다 끝나면 수술을 종료하게 됩니다. 네, 그래서 난소암은 사실 이 복강내 온열 항암요법이
효과가 있다고 입증한 유일한 암입니다. 이 복강내 온열항암요법이 사실 난소암에서만 연구가 되고 있는 건 아니고요. 뭐 네. 대장 항문암이나 그렇군요. 위암이나 이제 네네네. 복부에 많이 퍼질 수 있는 암종에서 연구를 많이 진행하고 있는데요. 난소암에서만 현재까지는 의미 있는 결과를 보여주고 있고요. 지금까지 보고된 3개의 임상시험을 종합해서 분석을 해보면 질병의 진행, 그러니까 재발은 약 41% 정도, 사망 위험은 한 약 43% 정도 감소시켜주는 의미 있는 효과가 있다고 데이터를 분석해 볼 수 있었습니다. 근데 저 퍼센트를 보면은 굉장히 효과가 저는 크다고 느껴지긴 네네. 하는데 네네. 이제 전문가 네네. 선생님께서는 어떻게 보시는지 궁금합니다. 예, 저희가 아직은 네네. 이제 강력히 권고한다는 수준은 아니기는 합니다. 왜냐하면 네네. 저희가 보통 임상시험 결과 여러 개의 임상시험 결과를 다 종합적으로 해서 뭐 저희가 공고안이나 이런 걸 할 때 뭐 강력히 권고할 수도 있고 뭐 아니면 좀 약하게 권고할 수도 있는데 사실 이 하이팩이라는 거는 최근에 연구가 진행되어 있기 때문에 아직은 네네네. 연구 결과가 아주 풍부하게 쌓여 있다고 볼 수는 없거든요. 하지만 지금까지 보고된 연구 결과는 피디님께서 말씀 주셨듯이 굉장히 좀 드라마틱할 수 있는 효과라고 볼 수 있겠고요. 네. 뭐 앞으로 지금도 진행되고 있는 연구가 많기 때문에 앞으로 연구 결과도 저희가 기대하면서 기다려보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런 연구 결과를 토대로 저희가 선행항암요법 후에 지연성 종양감축술을 시행하는 환자에서는 환자가 이제 적합하다고 생각되는 경우에 이 복강내 온열항암요법 시행하는 것을 저희 의사들이 고려를 해야 되고요. 우리나라에서는 사실 이게 보험 적용도 되는 상태입니다. 그래요? 급여도 돼요? 예, 1차로 시행하는 경우에는 급여도 됩니다. 그렇군요. 예. 사실 저는 이제 새로운 치료 옵션이고 뭔가 네네. 굉장히 최신 기술처럼 느껴져서 네네. 좀 많은 부담이 되지 않을까 네네. 이렇게 생각했는데 또 급여도 된다고 하니까 네네네. 환자분들의 부담도 네. 그렇게 크지는 않을 수 있겠다는 생각이 예, 듭니다. 환자분들께서는 아주 부담 없이 치료를 받으실 수 있는 우리나라에서는 네네네. 아주 좋은 조건이라고 할 수 그렇군요. 있겠습니다. 네. 예, 그래서 이거는 이제 제가 진행한 연구이기도 한데요. 이게 네. 사실 어떤 치료가 굉장히 좋은 결과를 보여줬을 때 사실 모든 환자에서 이 치료가 똑같은 효과를 보여주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어떤 환자는 사실 이 치료로 인해서 더 좋은 결과를 얻을 수도 있고 어떤 환자한테서는 효과가 좀 적을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 하이팩이라는 치료가 어떤 환자한테서 더 효과적이고 어떤 환자한테서는 조금 생각을 해봐야 되는지 그거에 대한 결과가 없어서 제가 연구를 좀 진행을 했었고요. 저희가 이제 국내 난소암 대상으로 이제 진행된 하이팩 연구가 좀 대규모 연구가 2개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이팩을 국내에서 아주 많이 시행하시는 난소암의 이제 대가 교수님들이 계신데요. 그래서 아주대 장석준 교수님 그리고 국립암센터의 임명철 교수님 그리고 신촌 세브란스 이정윤 교수님과 함께 제가 공동 연구를 시행을 한 거고 저희가 캘림이라는 지표가 있는데요. 네. 난소암에서 항암 치료를 했을 때 저희가 난소암의 그 암표지자 검사가 있습니다. 네. CA125라고 부르는. 그래서 그 CA125 수치가 얼마나 감소하냐에 따라서 환자가 항암제에 얼마나 잘 반응하는지 보고 있는데 그거를 좀 수학적으로 계산한 그런 것이 이제 캘림이라고 할 수 있겠고요. 그래서 환자가 항암 치료 후에 저희가 하이팩을 시행하는 분들은 다 선행항암요법을 받기 때문에 네. 선행항암요법 시에 그 암 수치가 얼마나 감소하느냐에 따라서 하이팩의 치료가 좀 달라지는지 본 거고 좀 굉장히 좀 재미있게도 네. 항암 치료의 반응이 상대적으로 좀 적은 네. 그런 환자에서 하이팩이 훨씬 더 효과가 좋았습니다. 그래요? 예. 그래서 사실은 그런 환자분들이 걱정이 되는 분들이거든요. 네네. 선행항암요법에 반응이 없으면 사실상 그 후에 저희가 후속 치료를 네네. 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이런 환자분들이야말로 진짜 좀 좋은 치료 옵션이 필요한 분들인데 그런 환자에서 하이팩이 더 효과가 있는 걸로 나왔기 때문에 이렇게 초기 항암요법에서 항암 치료에 대한 반응이 상대적으로 좀 좋지 않은 분들에서 하이팩이 조금 더 도움을 줄 수 있지 않을까 그런 결과를 얻은 좀 의미 있는 연구였었습니다. 네. 신기하네요. 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또 미리
뭐 효과가 얼마나 있는지 예측해 볼 수 있고 하니까 또 환자분들에게도 예.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저희가 그 수치를 계산을 할 수가 있습니다. 아. 항암 치료 중에. 네네네. 그래서 항암 치료 중에 환자분의 수치를 보고 그걸 계산을 해서 저희가 하이팩을 할지 말지 사실 결정도 할 수 있고 뭐 결정까지는 아니더라도 이제 참고할 수 있는 뭐 저희가 환자를 치료하는데 좀 의미가 있는 연구라고 생각합니다. 예, 그래서 이거는 이제 난소암 수술 후 치료를 뭐 좀 한눈에 좀 정리한 표인데요. 그래서 간단하게 말씀드려 보면 난소암 환자분들은 이제 바로 수술을 할 수도 있겠고 아니면 선행항암요법 후에 수술할 수도 있겠고 대부분 이제 수술을 받게 되고 지연성 수술 시에는 저희가 하이팩도 추가적으로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수술이 끝난 후에는 저희가 항암 치료를 다 받게 되고요. 그 이후에는 이제 유지 치료라는 것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항암 치료는 모든 환자분들이 거의 다 동일한 치료를 받지만 유지 치료의 경우에는 환자분들이 시행하는 유전자 검사나 여러 가지를 고려해서 저희가 환자분들에게 최적의 치료로 유지 치료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후속으로 어떤 치료를 하는지도 환자분들 치료에 환자분들에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예, 그 다음으로는 재발성 난소암에서 치료에 대해서 간략하게 좀 말씀드리려고 하는데요. 저희가 재발성 난소암 환자분들이 1차 치료로 잘 치료가 돼서 이제 재발하시지 않으면 좋겠지만 뭐 많은 환자분들이 안타깝게도 재발하게 됩니다. 그런 경우에 어떻게 치료할 수 있을지 좀 살펴보면 환자분들이 이제 백금 민감성 재발 그 항암 치료 후에 6개월이 지나서 재발하는 경우에 저희가 백금 민감성 재발이라고 하는데 그런 경우에는 항암 치료가 어느 정도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할 수 있고 그런 환자분들이 수술로 이제 완전 절제가 가능하다고 판단이 되면 저희가 2차 종양 감축 수술이라고 하는 재발한 종양을 모두 다 제거하는 수술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수술로 눈에 보이는 종양을 다 제거하고 나서 항암 치료를 하게 되면 환자분이 더 좋은 효과를 기대해 볼 수 있기 때문에 저희가 이런 또 수술적 치료를 할 수 있고요. 이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대규모 임상 시험이 있었는데 종합을 해보면 재발률은 한 30에서 40% 정도, 사망률도 약 20% 정도 감소시켜주는 좋은 효과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환자분들이 재발하게 되면 뭐 항암 치료도 시행을 해야 되지만 수술을 할 수 있는지 먼저 고려를 해보고 후속 치료를 어떻게 할지 정하게 됩니다. 그래서 어떤 환자한테서 수술이 적합한지를 보면 뭐 굉장히 복잡한데 간단하게 아까 말씀드렸듯이 백금 항암 치료 후에 6개월 이후에 재발하는 환자분들이 수술을 이제 고려할 수 있는 대상이라고 말할 수 있겠고 그 외에 이제 병변이 아주 넓게 퍼져 있지 않아서 수술이 가능한 환자분들에 한해서 저희가 이렇게 치료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또 재밌는 건 이제 최근 연구인데요. 이렇게 재발한 난소암에서 바로 수술을 하지 않고 선행항암요법을 또 어느 정도 한 후에 2차 종양 감축술을 시행하는 경우 그냥 수술만 시행하는 경우와 수술하고 나서 이제 하이팩을 시행하는 경우 이제 치료 효과를 비교하는 임상시험이 최근에 보고가 되었었는데 이제 하이팩을 추가로 시행하는 환자분들에서 또 재발률을 한 30% 정도 사망률도 약 한 31% 정도 감소시켜주는 좋은 결과가 보고가 되어서 현재 이 치료법도 우리나라에서 급여는 아니지만 시행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몇몇 기관에서는 현재 이렇게 치료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이거는 이제 제가 진행하는 임상 시험이어서 하나 소개시켜 드리려고 가져왔는데요. 저희가 재발한 난소암이 뭐 예전에는 사실 재발한 난소암이 다 똑같았지만 최근에는 이제 파푸저제나 여러 가지 표적 치료제가 도입이 되면서 이런 치료제가 굉장히 좋은 효과가 있지만 일부 환자분들의 경우에는 이 치료 후에 또 재발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근데 또 중요한 게 이런 표적 치료제를 사용한 후에 재발하면은 이제 다음 치료에 되게 반응을 잘 안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치료에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있는데 이런 이제 약제 저항성이라고 저희가 얘기를 하는데요. 항암제 저항성, 항암제 내성을 이제
2차 종양 감축 수술로 좀 극복해 볼 수 있는 그런 이제 임상 시험을 좀 제가 책임 연구자로 진행을 하고 있고 우리나라뿐만 아니고 뭐 일본과 싱가포르에서 같이 좀 열심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시행하고 있는 예, 임상? 지금 진행하고 있는 임상 시험입니다. 그렇군요. 네, 아주 지금 시행하고 있는 연구까지 소개를 해주셨습니다. 예, 그래서 거의 마무리인데요. 그래서 난소암의 수술 치료를 좀 종합해서 말씀을 드리면 저희가 난소암으로 환자분들이 진행성 난소암으로 진단이 된 경우 1차 종양 감축술을 하거나 1차 종양 감축술이 되지 않는 환자에서는 선행 항암요법을 하고 지연성 종양 감축술을 시행을 하게 되겠고 이런 경우 복강내 온열 항암요법을 추가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환자분이 재발한 경우에도 병변이 이제 완전 절제가 가능하다고 평가되고 환자 상태가 괜찮으면 저희가 2차 종양 감축술을 생각해 볼 수 있고 이때 또 복강내 온열 항암 치료를 추가로 시행할 수 있습니다. 예, 그래서 제가 좀 강조드리고 싶은 거는 난소암의 이제 치료 전략이 중요하다는 것인데요. 네. 진단 시에 부인 종양 전문 의사가 복강경이나 뭐 영상 검사 등 여러 가지 검사를 통해서 어떤 치료가 환자에게 적합할지 전략을 세우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 수술뿐만 아니라 항암 치료 그리고 뭐 여러 가지 온열 항암 요건도 추가 옵션도 고려를 해야 될 거고 환자에게 맞는 환자 맞춤 치료를 저희가 유전자 검사나 이런 것을 통해서 맞춤 치료도 시행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재발했을 때도 사실 마찬가지인데요. 역시 이제 복강경이나 영상 검사를 통해서 수술을 시행하는 부인종양 전문의가 환자에게서 적합한 치료를 잘 선택을 해야 될 것 같고 약제 저항성도 굉장히 중요하고 이제 재발했다고 해서 수술이 안 되는 게 아니고 2차 종양 감축술 또는 하이팩도 추가적으로 옵션으로 고려해 볼 수 있고 역시 환자 맞춤 치료를 시행할 수 있고 또 재발한 경우에는 임상 시험이 환자에게 더 적합한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네. 어떤 임상 시험이 환자에게 적합한지 이런 거를 결정하는 역할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여기까지이고요. 제가 뭐 아직 많이 부족하지만 환자분들이 완치를 향해서 최선을 다하려고 노력하고 있고 열심히 연구하고 일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 난소암이 어떤 특성을 가지고 있는지 그리고 재발하기 전에 완벽하게 치료 전략을 짜는 게 정말 중요한 암이라는 점도 배워봤고요. 또 새로운 치료 옵션에 대해서도 배워봐서 아마 좀 관심 있으신 분들에게 너무나 유익한 시간이 되었던 것 같은데요. 들으면서 좀 궁금한 게 몇 가지 생겨서 좀 질문 드려볼게요, 네. 교수님. 사실 이게 교수님들 입장에서도 새로운 치료 옵션이 생겼다는 거는 굉장히 의미가 있는 일일 것 같은데 네. 좀 드라마틱했던 뭐 케이스, 기억에 남는 케이스가 있으셨다면 한번 소개를 해주셔도 환자분들한테 되게 희망이 될 것 같아요, 교수님. 네. 지금 이제 수술에 대한 말씀을 드렸으니까 네네. 그 하나 생각나는 케이스가 있는데 네네. 이 환자분이 굉장히 진행된 상태로 오신 환자분이었고 열심히 수술하고 이제 항암 치료를 했지만 재발을 하셔서 다시 오셨고 재발했을 때 다시 수술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식으로 수술을 4번 한 분인데요. 와. 그러니까 재발을 계속 하셔서 네네. 그 4번째 수술할 때는 정말 힘들었습니다. 이제 네. 수술을 여러 번 하다 보면 그 유착도 굉장히 네네네. 심해지고 뭐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힘들었는데 4번째 수술하고 나서 이분이 그 후로는 재발하지 않으셨거든요. 와. 제 기억에 마지막으로 수술한 게 거의 한 7, 8년 전인 것 같은데 그분이 좀 기억에 남습니다. 물론 이렇게 여러 번 수술을 하는 건 표준 치료 요법은 아니기는 합니다. 뭐 공고하는 요법은 아니긴 한데 이제 영상 검사나 제가 환자분을 처음부터 끝까지 봤기 때문에 여러 환자분과 잘 상의를 해서 이제 최적의 치료를 결정을 한 것이고 그래서 좋은 결과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와, 근데
사실 굉장히 좀 절망스러울 수 있는 상황인데도 네네.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시고 예, 열심히 또 네네. 치료를 받으셨고 또 수술도 네네. 해주셔서 네네. 진짜 그런 분들이 좀 많이 네, 뇌가 네. 좋은 분들이 많이 좀 더 계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또 이것도 궁금할 것 같아요. 이게 뭐 아까 장비도 필요하다고 말씀 주셨고 또 좀 큰 병원에 가야지만 받을 수 있는 것처럼 느껴져서 하이팩이 네네네. 좀 어떤가요? 좀 예, 하이팩은 모든 제가 알기로는 이제 국내 상급 종합병원이라고 해서 모든 병원에서 네네. 하고 있는 것은 아니고요. 네네. 뭐 정확한 수치를 말씀드리기는 어렵지만 뭐한 예, 10개 미만의 기관에서 예, 하이팩이 가능한 걸로 알려져 있습니다. 예, 왜냐면 장비가 그렇군요. 필요하기도 하고 네네네. 뭐 해본 경험도 있어야 되고 뭐 의사 혼자서만 하는 건 아니기 때문에 네. 그래서 하이팩을 전문적으로 시행하고 있는 기관에 가셔서 뭐 치료 받으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거는 좀 미리 확인을 해보시는 것도 필요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또 질문 주신 분들이 있어서 좀 질문 전달드려 볼게요. 어, 바람결님, 바람결애님께서 난소암은 증상이 거의 없죠, 교수님? 네, 아, 네. 혹시 발병 이게 나이랑 좀 밀접한 암인가요? 아니면 젊은 분들도 좀 많이 발견이 되나요? 예, 난소암은 네. 저희가 이제 흔히 얘기하는 상피성 난소암, 여기서 얘기하는 네네네. 난소암은 주로 이제 나이가 많으신 분들에게서 발생하는 암이고요. 물론 이제 최근의 추세가 좀 젊은 분들한테서도 발병률이 좀 높아지고 있는 추세이긴 하는데 기본적으로는 고령의 환자분들에서 많이 발생을 합니다. 예. 그리고 어떤 계기로 보통 진단을 하게 되는지도 궁금하신다고. 그래서 초기에 검사로 발견이 되는 경우는 거의 없고 이제 우연한 계기로 검사를 했는데 거기서 혹이 발견돼서 운이 좋게 초기에 발견되는 분은 가끔 있긴 한데 대부분은 이제 배 안에 많이 진행이 된 상태로 배 안에 이제 복막 전이가 많이 진행이 되면 보통 복수가 찹니다. 복수가 차면 배가 이제 빵빵해지거든요. 그런 증상으로 오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저 이거 어디서 본 것 같은데 그 임신이 약간 위험도를 낮출 수 있다는 걸 본 것 같은데 잘못된 내용인가요? 아니면 좀 일리가 있나요? 예, 맞습니다. 맞나요? 예. 임신을 안 하시는 게 이제 난소암도 위험 인자에 속하고요. 네네. 임신을 여러 번 하면 그 난소암 발생률이 약간 낮아지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것도 굉장히 예리한 질문 주셨습니다. 혹시 부작용은 없는지 하이팩. 예. 네. 모든 치료는 이제 부작용이 없는 치료는 없는 것 같고요. 하이팩의 부작용은 이게 일단 기본적으로 항암 치료이기 때문에 항암제 부작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백금 계열의 항암제를 쓰게 되는데 그게 이제 신장 기능에 영향을 주기 때문에 신장 기능이 좀 나빠지는 부작용이 기본적으로 좀 있을 수 있겠고 뭐 대략 한 5%에서 5% 정도 발생을 하는 걸로 알려져 있고요. 그 외에도 저희가 수술을 하고 바로 이어서 하는 거인 만큼 수술 관련된 부작용이 조금 올라갈 수 있습니다. 수술 후에 이제 염증이나 감염이 생긴다든지 아니면 장을 절제한 부분에 뭐 문제가 생긴다든지 그런 부작용이 있을 수는 있는데 비교적 안전한 치료로 알려져 있습니다. 네. 그러면 혹시 보시는 분들 가운데 이런 것도 궁금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나는 대상이 될까? 혹시 뭐 금기라든지 아예 좀 적용이 안 되시는 분들도 있는지 궁금합니다. 하이팩 치료예요? 네네. 네. 하이팩 치료에 뭐 금기라고 할 것은 없는데요. 네네. 일단 적응증 자체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1차 종양 감축술을 시행하는 환자에서는 아직까지는 효과가 없었기 때문에 물론 이제 후속돼서 나오는 현재 진행 중인 또 임상시험이 있거든요. 이에 관한. 그런 결과를 통해서 바뀔 수는 있지만 아직까지는 지연성 종양 감축술, 선행항암 치료 후에 지연성 종양 감축술을 하는 환자에서만 치료 효과가 입증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이 가장 중요할 것 같고 뭐 신장 기능이 굉장히 좋지 않거나 이런 분들은 시행하기가 좀 어려울 수 있습니다. 뭐 아까 말씀드렸듯이 신장 기능에 영향을 주기 때문에 그 외에는 뭐 절대적인 금기증은 없겠지만 수술이 이제 수술 범위가 너무 넓어서 수술하고 나서 환자 상태가 굉장히 안 좋을 것 같거나 뭐 그런 경우에는 시행하기 쉽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난소암 수술 후에 항암 치료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는데 혹시 딱 수술만으로 끝나는 경우도 많은지 이런 예. 궁금증을 또 주셨습니다. 네. 굉장히 드물지만 있고요. 음. 아까 이제 병기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는데 네. 난소암이 이제 난소에만 딱 있고 난소에만 국한되어 있고 조직형이 고등급이 아니고 이제 좀 등급이 좋은 편, 그러니까 좀 순한 조직형이 아주 나쁘지 않은 경우에는 수술만 하고 끝나는 경우가 있고요. 근데 굉장히 좀 드물죠. 난소암은 대부분 등급이 높고 조직형이 별로 좋지 않고 많이 퍼져 있는 경우가 있어서 사실상 대부분의 환자는 수술하고 항암 치료를 받아야 하지만 굉장히 초기이고 조직형도 좋은 경우에는 수술만으로도 끝날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런 경우도 드물지만 있다. 예, 드물지만 있긴 있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주셨습니다. 어쨌든 그런 근티적으로 절제를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치료의 근간이군요. 맞습니다. 네, 예. 네. 그리고 혹시 치료도 중요할 것 같은데 혹시 수술 후에 회복이라든지 그런 부분들은 또 어떻게 되는지 궁금하신가 봐요. 네. 회복 시 중요하게 보는 포인트는 일단은 잘 드시고 일상생활을 잘 하시는지가 굉장히 중요한 것 같고요. 일부 환자분들의 경우에는 좀 우울증에 시달리시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분들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관련된 과랑 상의를 해서 진료를 보게 해드리는 경우도 많고 네. 그리고 젊은 환자분들 최근에는 이제 젊은 난소암 환자도 꽤 있기 때문에 젊은 환자분들에는 수술이나 치료로 인해서 이제 조기 폐경이 되거나 그런 경우에는 수술 후유증이 조금 더 심하게 오시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저희가 이제 그런 후유증을 최대한 좀 방지할 수 있게 약물 치료나 이런 걸 좀 같이 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여성 호르몬이나 갱년기 증상에도 영향을 줄 수 있는지 또 질문을 주셨습니다. 예. 아까 말씀드린 거에 좀 연장선상에서 이제 환자분들이 아예 고령이시면 대부분 이제 폐경이 된 분들이기 때문에 저희가 수술을 하고 항암 치료를 한다고 하더라도 갱년기 증상이 심해지거나 여성 호르몬 장애가 생기지는 않는데 이제 40대 환자분들이거나 아니면 50대여도 50대 초반의 분들은 수술하고 항암 치료를 하면은 이제 조기 폐경이 되거나 아니면 갱년기 증상이 좀 더 심하게 오는 경우가 있고요. 그런 경우에는 저희가 그런 갱년기 증상을 좀 완화시켜 줄 수 있는 약을 쓰거나 아니면 여성 호르몬제도 필요한 경우에는 쓰기도 합니다. 이 갱년기 증상을 좀 완화시켜 줄 수 있는. 네. 그렇게 환자를 치료해 드리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혹시 가족력의 영향이 큰지요? 가족력을 조심해야 한다는 말을 많이 듣는데 검사나 이제 추적 관찰에서 차이가 있는지 알려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예. 좋은 질문 감사하고요. 난소암은 가족력이 꽤 있는 암입니다. 그래서 난소암 환자의 한 15% 정도는 유전과 관련이 있다고 생각하고요. 주로 이제 BRCA, 브라카라고 하는 유전자와 관련이 있어서 발생하는 것으로 저희가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난소암 환자분들은 저희가 진단이 되면 모든 환자분들에게 이제 브라카 변이가 있는지 보는 검사를 시행하는 것을 권고하고 있고요. 그래서 그 검사에서 변이가 있는 걸로 나오면 그 변이가 유전이 되는 타입인지, 유전이 되는 타입도 있고 안 되는 타입도 있습니다. 그래서 유전이 되는 타입이면 저희가 가족 검사를 권고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환자분이 보통 고령이시기 때문에 네. 환자분들이 브라카 변이를 가지고 계시면 그 자녀분, 따님이 브라카 변이를 가지고 있을 확률이 50%거든요. 그래서 예, 그렇게 가족 상담이나 유전 상담도 같이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리고 마지막 질문일 것 같은데요. 질문 전달드릴게요. 하이팩 치료를 받은 환자분과 받지 않은 환자분 혹시 회복 과정이 체감상 많이 다른지도 궁금하다고 또 질문을 주셨습니다. 경험상 그렇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아까도 어. 말씀드렸듯이 네. 하이팩이 꽤 부작용이 그렇게 많이 발생하는 치료는 아니어서요. 물론 이제
그 수술과 같이 시행하기 때문에 수술로 인해서 합병증이 좀 심할 것 같은 환자분들은 하이팩을 추가적으로 시행함으로 해서 환자분 회복 과정이 좀 차이가 있을 수는 있지만 뭐 하이팩 치료만으로 해서 환자분의 회복이 굉장히 더디거나 뭐 그런 케이스는 많지는 않다고 생각합니다. 네. 오늘 이렇게 해서 교수님과 함께 라이브를 진행해 봤는데요. 요거 마지막 질문 하나만 더 네. 전달 드려볼게요. 네네. 이현정 님께서 혹시 그 유방암 환자는 자궁 난소 검사도 같이 해야 하는지 네네. 질문을 좀 주셨습니다. 뭐 제가 유방암 환자는 보지는 않아서 뭐 정확하지 않을 수는 있는데요. 그 암마다 그 권고하는 그 기준이 있습니다. 이 유전 검사. 난소암의 경우에는 유전성 난소암이 꽤 퍼센트가 높기 때문에 모든 환자를 대상으로 유전 검사를 시행하는 거 권고하고 있고, 유방암은 당연히 이제 유전성 브라카 변이나 이런 환자분들이 있긴 하지만 제가 알기로는 퍼센트가 그렇게 높지는 않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권고하는 기준에 따라서 가족력이나 이런 걸로 위험 인자를 평가를 하고요. 가족력이나 이런 걸로 볼 때 유전성 유방암, 그 브라카 변이를 가지고 있을 확률이 좀 높다고 생각되는 환자한테서는 선별적으로 유전자 검사 시행하는 걸 권고하고 있고 그거에 따라서 치료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든 유방암 환자가 자궁난소 검사를 하거나 유전자 검사를 해야 되는 건 아니고 그중에서 가족력이 의심되는 환자분들한테 선별적으로 검사를 진행하는 것으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그래서 이제 자궁이나 난소 쪽에 문제가 있을 걸로 판단되는 유전성이 있는 환자분들은 저희에게 의뢰가 돼서 저희가 이제 뭐 설명을 드리고 뭐 치료도 하고 검사도 하고 그렇게 진행하게 됩니다. 네. 이 질문을 끝으로 이제 라이브를 마무리해봐야 될 것 같은데요. 오늘은 난소암 치료 중에서도 그 하이팩을 포함한 수술적 치료에 대해서 아주 자세히 배워봤습니다.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께 아주 유익한 시간이 되기를 바라겠고요. 오늘 일요일 저녁인데 귀한 시간 내주신 교수님께도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 드리면서 오늘 라이브 마무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